플란티어 업계가 이제 컨설팅 업계를 4개로 꼽혀한 가운데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MBA 뭐 이런 거 하던 친구들 이제 필요 없고요. 50년 여의도에서 근무하신 컨설팅가 추천하는 여의도 밥집. 보통 임원분들이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동네에 가는 순간부터 임원들의 마음이 열려요.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나요? 합니다. 네. 2년에 좀 옮기실 때마다 한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 입사할 때는 당연히 하고요. 네. 이제 대기업은 물가 인상률 뭐 등등 해가지고 평가해서 거의 통보식으로 가지만 컨설팅 펌에서는 자기 몸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레벨이라도 다 몸값이 달라요. 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내고를 하고요. 네. 내고가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EY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펌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네. 내고를 하는 게 되게 일상화된. 그렇죠. 네. 보통 몇 프로인가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사실 되게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초기. 근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네. 그 해의 그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진짜 케바케고 네네. 정말 네네. 이 사람 능력에 따라서. 그럼요. 그거는 뭐 네. 어디나 다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는 걸 쳤을 때 바로 나오는 것들 몇 개를 찾아봤어요. 뭐 팔란티어라고 하세요. 네, 팔란티어. 플란티어 업계가 이제 컨설팅 업계를 4개로 꼽혀한 가운데 AI 발전과 고객인식 변화, 컨설팅 업계의 구조적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13일 기사인데 최근에 100년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최근 했다고 하고 AI로 인해서 전통적인 컨설팅 모델이 이제 다 뒤처지고 있다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컨설팅 업계를 가면은 빨리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좀 이걸 혹시 체감하고 있으신지? 일단은 컨설팅 업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다녔던 마이크로소프트, AWS, 심지어 구글까지도 AI 때문에 감원을 엄청 많이 해요. 이 지금 뭐 맥켄지에 버금가게끔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도 컨설턴트가 아니라 테크 개발자들 있잖아요. 네. 다 감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맥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설팅 영역으로 보면 전략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략 컨설팅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정리를 쫙 해서 정리한 중에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걸 하고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막 봐야 되는 데이터나 서류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었을 땐 정말 AI가 더 잘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맥켄지 구조가 파트너가 한 명 있으면 같이 일하는 팀원이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돼서 한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AI가 생기고 다음에 파트너 한 명당 직원은 5명, AI가 2-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변화가 됐어요. 그 얘기는 주니어들이 자료를 막 서치해가지고 모아서 정리한 이거를 다 AI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일감이 많이 생겼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적용을 해야 되는 업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은 프로젝트는 많아졌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AI가 너무 핫하고 모든 프로젝트들이 AI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요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전성의 컨설팅의 대부분의 시간이 정보 서치에 써지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업무 자체가 없어지다 보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업무가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하시는 건 이거로 해서 20-30% 컨설팅 업계의 문제라기보단 컨설팅에 있는 그 업무가 사라지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이런 기획을 하는 오퍼레이션 컨설팅 쪽은 오히려 훨씬 더 일이 많아지고 네, 현재는 그렇죠. 아까 말한 전략 컨설팅 쪽이 그런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는 네, 많이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전략 컨설팅 펌들이 다 오퍼레이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MBA 뭐 이런 거 하던 친구들 이제 필요 없고요. 오퍼레이션 컨설팅 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진짜 개발자들, 뭐 엔지니어들 네. 이런 사람들 채용해서 맥켄지, 보스턴, 뭐 베인 다 그렇게 채용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PwC 들어갈 때도 그 안에 컨설턴트들이 이과 출신이 거의 없었어요. 이과라고 해봐야 산업공학과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문과 출신을 거의 안 뽑아요. 컨설팅 펌도. 다 이과 출신이고, 문과 출신을 뽑으면 그런 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아까 그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AWS 클라우드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문과 출신들은 정말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컨설턴트 출신 CEO들 그래가지고 네. 뭐 대표적인 게 마켓컬리 쿠팡 네. 컨설팅 업계에서 가가지고 인맥을 쌓아서 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뭐라도 된다는 게 이제 정설인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향해 간다는데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컨설팅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추천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차라리 그럴 바엔 창업을 바로 해봐라를 말하실 건가요?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삼성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병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가에서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해 줘야지만 세무조사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을 채용해서 그냥 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외국계 기업도 그렇고 컨설팅 펌도 그렇고 노는 인력이 없어요. MS, AWS, 뭐 구글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직원 한 명이 그 회사 대표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그 사람한테 다 있어요. 직급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업무 하나가 오로지 다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성과도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속된 말로 저희 때는 뭐 커피 타고 신문 갖다 주고 뭐 허드렛일하고 프린트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컨설팅 펌은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업의 임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프로젝트를 하고 최종 보고를 하려면 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배석을 해야 되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쌓이는 인맥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가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그 지식, 그 업무, 그 의사결정하는, 판단하는 논리적인 사고, 소통하는 능력,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늘어요. 물론 하면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해야지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C레벨에 계신 분들이 그 C레벨까지 올라가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 회사에 이게 만약에 이제 조직이 50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이슈가 50개 이상이 생겨요. 그게 업무적이든 개인적이든 뭐 정말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회사 자체에서 생기는 이슈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다 잘 해결하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거를 발판 삼아서 뭔가 다른 걸 또 성공시키고 해서 C레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뭔가 정리를 잘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안에는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C레벨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거는 정말 타고나서 정말 막 진짜 새로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못 본 것 같아요. AWS 제프 베조스도 본인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창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 책이 있어요. 노력한 것들이 다 있는데 MS의 빌 게이츠를 모델로 해서 그 빌 게이츠가 하는 그대로 다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많은 분석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마케팅도 얘기하셨는데, 마케팅 아이디어를 하나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과 얼마나 많은 미디어와 얼마나 많은 SNS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정말 되게 와 이건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라는 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다 경험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저는 아이디어는 안 나온다고. 네. 이제, 이제 컨설팅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 대부분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떠실지. 그러니까 예전보다 개인이 분석할 수 있는 만큼의 매체와 데이터는 오픈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분야 같은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폐쇄적인 환경이잖아요.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안상의 이유로 다 보호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밖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가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있고요. 남들이 접할 수 없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들도 컨설턴트들이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믹스가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겠죠. 저는 지금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돼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깊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뭔가를 내는 거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얕게 진짜 인기 위주로 뭔가 반짝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뭐 되게 철학적이고 뭔가 되게 웃겨도 정말 철학을 가지고 웃기는 이런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대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조금은 순수한 질문들일 수 있어요.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시나요? 하루에 커피를 셀 수 없이 마십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고객사 가서 이제 뭐 임원들 만날 때 마시죠. 하루에 제가 만나는 그 고객사의 임원분들이 한 3-4분 되는데, 만날 때 저희 또 이제 같이 딜로이트에서 근무하시는 제 동료 파트너님들도 만나잖아요. 네. 그럼 또 마시죠. 또 이제 제가 관리하는 저희 이제 팀원분들 면담하고 하면 또 마시죠. 거의 뭐 하루에 한 10잔 이상씩은 마십니다. 카페인을 몰래 그렇게 하시나요? 디카페인을 전 주로 마십니다. 카페인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디카페인 아니더라도 네. 자는 데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만 대면 잡니다. 네, 정말로 은혜긴 하죠, 진짜. 진짜 은혜입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하루 하루 출근 약간 시간으로 딱 말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언제 출근해서 무슨 일하고 오전에 오후에 밥 먹고 무슨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뭐 딱 그 정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출근은 보통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가는 날은 보통은 6시 반에서 6시 아니면 6시 반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집 분당인데 분당에서 여의도까지 오려면 그 시간대 안 오면은 거의 뭐 2시간 뭐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일찍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컨설팅 회사의 그 파트너들이 회의를 주로 아침 8시에 많이 해요. 그래서 8시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고객 사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 사이트로 가죠. 그래서 8시에서 한 9시 반까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회사를 빠져나가서 저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제가 기존에 다녔던 AWS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기 LG 엔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천, 분당, 강남, 여의도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전화가 오면 거의 못 받고 이동 시간에만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점심을 못 먹고 점심 시간에 이제 주로 이동을 많이 하고요. 퇴근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객사 가는 회의와 고객사 가는 게 사실상 오전에 다 쓰는 거고. 오전 오후 다 쓰죠. 오전 오후. 네.
그럼 가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서 한 2시간 더 하고 네. 하루에 그걸 한 3-4번 반복하면 그냥 하루 그렇죠, 끝나는 그렇죠. 뭐 거의 하루에 시간을 진짜 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메일 같은 것도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오니까 이게 무슨 테트리스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읽어서 쭉 없애는 중간에 막 계속 이메일이 쌓여.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 써달라 뭐 이런 뭐 정말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사 쪽에서 오는 이메일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뭐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직원분들이 와서 뭐 면담하자는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시간을 받는 것들이 한 거지.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거나 일이 끝나면 이제 한 8-9시쯤 집에 가. 그렇죠. 보통 제가 퇴근 시간은 보통 9시로 잡아요, 대충. 네. 네. 9시로 잡고요. 그 9시에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을 켜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하루 종일 계속 미팅하고 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노트북을 켜서 이메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만들어야 되면 보고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1시에 주로 이제 취미에 들어가고, 늦으면 뭐 2시, 3시 뭐 밤새고. 씨 어릴 때 놀아드릴 때 그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분배를 했나요? 이거 그래도 분배에 대해서도 사모님과의 조율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컨설팅 펌을 다니면서는 한 번도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평일에는 저는 업무에 이제 집중을 하고, 엄마가 이제 주로 다민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저는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다민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그게 이제 다민이 어렸을 때는 그랬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녔잖아요. 외국계 회사는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는 효율성을 되게 높이 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워크 뭐 이런 걸 해서 재택도 많이 하고 어디에서 업무를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래서 다민이 그 독수리학교 다닐 때 학교에도 되게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 다민이 등교 시켜주거나 하교 시켜줄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다민이가 독수리학교 다닐 때는 되게 많이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네. 오히려 재택을 하면서 좀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발전위원장까지 그렇죠.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그 시기에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닐 수 진짜 있게끔 은혜네요. 해주신 것도 정말 은혜고, 최근에는 정말 거의 못 보죠. 제가 뭐 근데 요즘은 뭐 굳이 알아서 잘 팔고 있을 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약간 이것도 저는 독수리학교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핸드폰을 안 쓰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그런지 지금 뭐 다 대학교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대학원도 들어갔지만, 진짜 저희는 가족끼리 되게 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산책 나가는 것도 4명이 다 같이 안 가면 잘 안 가려고 하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딜로이트 오기 전에는 저희 주말에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북촌이나 이런 쪽 광화문 쪽을 너무 좋아해서 다민이랑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항상 주말은 거기 가서 이제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정말 주말에도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보기가 어렵죠. 네, 요즘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실 좀. 무슨 차에서 주로 듣는 음악은 뭔가요? 차에서 죄송한데 차에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서 이동하면서 주로 이제 못 받았던 전화를 콜백을 하고,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틀어놓고 이메일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음악을 듣지 않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가끔가다 이제 복음성가 들을 때도 있고, 최근에는 정말 최근에는 제가 한로로라는 가수를 방금 커넥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시대들의 우선 다윤이가 되게 다민이가 다 좋아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다가 최근에 유키즈 온 더 블록인가 거기에 한번 나왔는데, 그 가사말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제가 사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노래들은 보면 리듬은 있는데 가사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는 그 가사말이 너무 다 시적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515인가 하고 무슨 또 세 곡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 세 곡을 주로 최근에 듣습니다. 네. 이거 끝나가면 다 같이 잡아놓은 네, 거예요. 네. 좋은 질문했네요. 제가 이거 어떻게 오케이 조회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점심을 여유롭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50년차 직장인이 추천하시는 간단한 점심 대용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점심 대용이요? 네, 주로 드시는 거. 점심은 주로 굶습니다. 네,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럴 수가. 네. 먹을 시간이 별로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딱 두 가지. 냉면하고 햄버거. 오늘 아침 혹시 맥모닝으로 시작하시네요. 아침. 아침은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드시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요? 저녁에 좀 먹죠. 네. 저녁에 한 3인분씩 드시는. 저녁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업체 미팅 이제 저녁 식사 약속도 많고 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회식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저녁을 주로 막 먹고 네, 아침 점심은 거의 못 먹습니다. 그러면 미친다면 혹시 추천하는 야식이 있을까요? 야식이요? 드신 야식. 야식은 주로 전 떡볶이 먹습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 하면서 뿌듯합니다. 지금 엽기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떡볶이 순대 그 근본적인 저는 사실은 지금 그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동대문 엽기도 조스. 그거 아니고 조스 아니고요. 그 떡볶이하고 그 치킨을 구운 치킨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런 류를 많이. 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 상표를. 네. 50년차 직장인도 야식을 좋아한다. 그럼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늦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드실 생각일까요? 오늘이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다윤이가 생일이라 가지고 그 컵케이크 사놓은 게 있거든요. 네. 오늘은 집에 가서 컵케이크 먹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단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50년 여의도에서 근무하신 콘서트가 추천하는 여의도 밥집. 여의도에서 밥을 안 먹어요.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지는 데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삼청동 꼭대기 쭉 길 올라가면 네네. 성북동 집인가? 거기가 이제 그 갈비찜하고 냉면 파는 데인데 저는 거기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제가 그 음식점은 세 군데가 제가 주로 고객 임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있어요. 서울의 저쪽 서쪽에는 멜드 바이 키친이라는 데가 있어요. 멜트 예, 키친. 예.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는 약간 젊은 감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임원분들이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동네에 가는 순간부터 임원들의 마음이 열려요.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 그쪽에 가고요. 요 이제 서울의 중간 쪽에 가면 그 문어 숙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는 벌써 회식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회식이 아니라 거기는 이 문어를 그 숙회를 하면서 이게 약간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어가 수컷인지 암컷인지부터 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컷이 안 컷이가 중요한가요? 그걸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네. 신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음식점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숙회하고 그다음에 삼합으로 이제 먹고 그다음에 라면이 나오는데 라면이 검은색 라면이 나와요. 그게 검은 먹물이죠. 그래서 엄청 매워요 또. 그래서 이런 조합이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한 군데가 제가 어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반포 고속터미널에 가면 모던 룰랑이라는 모던 룰랑.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어떤 분을 제가 이 고객 임원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랑도 되게 자주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멀리 갑니다. 그래서 반포 고속터미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추천한 책이나 유튜브 채널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다 직종마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유튜브를 안 봐요. 유튜브를 안 봅니다. 유튜브는 너무 거짓 정보도 많고 유튜브는 안 봅니다. 추천한 책이라고 혹시 있을까요? AI 혁신 바이블. 그 책을 참여하셨. 요게 원래 이제 저희 해외에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 쪽에 AI 관련된 구루가 쓰신 거고 이 사티아 나탈리가 빌 게이츠가 이제 회사를 넘길 때 어쨌든 간에 그 MS가 쫙 잘 나가다가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네. 이제 시대가 이제 디지털 넘어갈 때 계속 이 디지털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장을 새로 임명할 때 이제 요 사티아 나탈리라는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고 학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거의 1년 동안 매일 그 MS 의장단하고 인터뷰를 하루에 뭐 3, 4시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어쨌든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백도 없는 MS 출신의 그냥 직원이었는데 사장이 됐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도 사장이거든요. 거의 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MS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파편화되는 것들을 네네. 전부 다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다 연결하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 커스터머 전이별로 모든 걸 다 MS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 MS에 퍼뜨린 거죠. MS 사티아 나탈리가 쓴 책이 있어요. 책도 나중에 생각나시면 네네네. 아, 이거 진짜. 이제 20대 MG 질문 마지막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FJ입니다. 컨설턴트들은 잘 맞는 MBTI가 있다 생각해요. 있습니다. 네. 저는 안 맞아요. ENTP가 컨설턴트 중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20대들에게 5월 30일에 볼 친구들에게 혹시 한마디가 있어요? 한마디를 하면 많은 경험을 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꿈이 크거나 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강압적으로 해외에도 보내주시고 직장도 보내주시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한 거죠. 제가 이 컨설팅이든 해외 기업을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정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굳이 가볼 수 없는 나라들, 도시들 엄청 많이 가요. 그런 경험들, 물론 그건 이제 어떤 여행과 관련된 경험들이지만 그거 말고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창업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경험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어차피 독수리학교 출신 학생들은 하나님이 다 타이트하게 관여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 긍정적인 경험으로 다 승화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을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55세가 정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비슷했거든요. 40대 초반에 빨리 임원이 되지 않으면 야 이거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니까 싶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치면 56세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은퇴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점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건 늦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진짜.